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남보다 못한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 집만 그런가? 라는 주제와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편의상 지금부턴 형제라고 간략히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집집마다 형제간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더군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의좋게 지내던 형제간에도 일단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차츰 갈등이 커지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저런 문제들로 옥신각신하다가 급기야는 큰 싸움을 한 후 의절하거나 심지어는 서로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나는 너무도 많이 목격하였답니다. 아마도 죽는 순간까지 화해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는 남보다도 형제간의 경우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형제간에 오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들 집안만 그런 줄 알고 쉬쉬하다가 나중엔 그것이 어느 집안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다소 마음의 위안을 얻지만 마음은 늘 찝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로 남의 가정사에는 혈압을 올리며 쓰러질 듯이 분노하면서 온갖 질책을 늘어놓곤 합니다. 얼마 전 형제간에 큰 다툼을 벌인 어느 정치인의 가정사를 두고서 그토록 많은 네티즌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더군요.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정치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들일까요? 그러한 의문에 대해 어느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반 시민과 정치인이 같냐? 정치인은 시민을 대표해야 하므로 그런 가정불화를 겪으며 형제간의 막말을 내뱉은 사람이 중요한 공직을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가족관계도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을 그 정치인을 비난하는 그 네티즌에게로 옮겨가 봅시다. 형제간의 불화가 그토록 잘못된 일인 줄을 알면 먼저 자신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로 SNS 상에서는 혈압을 올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거룩한 척을 해대며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인을 비난하고 있으니 내가 보기엔 그야말로 속보이는 웃기지도 않는 삼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역시 아무도 그 네티즌의 가정사를 확인해보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사람의 그러한 위선적인 분노 행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의 집안의 가정사는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 또는 비판 내지는 비난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도 일단 가정사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완전 딴판으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형제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신비한 수수께끼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간의 이러한 다툼의 원인을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서로 양보하고 베풀려는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느니 절대로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등 여러 원인과 해결책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시적인 처방일 뿐 실제로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유형의 해결책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 같으면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해결책들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 텐데 오로지 형제간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런 일리 있는 처방으로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 부모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았으면 적어도 남보다는 나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를 남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처세술과 인간 심리 및 행동 분석을 총망라한 책을 백날 읽어보아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형제간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오로지 각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영혼이 가득 채워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토록 짧은 찰나와도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정작 중요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틈만 나면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하며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고 곧 썩어 없어질 아침 안개와도 같고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은 부질없는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강팍하고 안하무인격이며 염치 없는 탐욕 덩어리인 인간들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형제들인 것입니다. 남 같으면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거나 거의 잊고 살아가므로 그만큼 서로 싸우거나 미워할 일도 적어지련만. 형제 관계는 미워도 끊지는 못한 채로 어쩔 수 없는 집안일로 가끔씩 연락이 닿으니 그때마다 서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면서 마음의 상처는 아물 틈이 없이 계속해서 덧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주옥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이 형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신앙은 혈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지내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의 영혼을 처참하게 파괴해 나가면서도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극히 세상적인 부질없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 진한 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나요? 그저 붉게 얼룩진 증오와 분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부질없는 속담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은 피보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물보다 진한 피에 상처받고 좌절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라도 맑고 깨끗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참된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